이 도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절반을 완성시키라고 준 도면인데, 왼쪽에는 이미 건물의 일부분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그냥 건물이 완성됐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사실 뭐 여기서 딱 끝났다고 해도 로비로 들어가서 복도로 가서 뭐 각각 뭐 사무실, 관장실, 그리고 여기는 큰 어떤 대공간으로 해놓고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이제 방이 나뉘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방 클러스터로. 뭐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면 되고 크게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야? 보니까 1층, 2층이 있는데 당장 올라가는 계단이 없잖아요. 계단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코어 공간이라고 했죠. 코어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사실은 이 상태는 건물이 설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여기 모듈의 크기까지 다 써놨는데, 자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을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평면 계획을 해서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처음 해본다고 어떻게 하냐 못하겠다 또 뭐 징징거리는 분들이 온라인이니까 그런 징징거림을 이제 들을 수는 없지만, 또 현장 수업 같았으면 또 그런 분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 시범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지금 하는 평면 계획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면 계획을 안 배워봤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평면 계획이라는 건 꼭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건물 내에 지금까지 다 20여 년 살아왔잖아. 그렇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억을 잘 돌이켜보면 대략 건물의 평면 계획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런저런 것들이구나,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자신의 어떤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평면 계획을 또 이렇게 배우면 돼요. 안 해본 거라고 늘 뭐 배워야지만 뭐 그 다음에 할 수 있고 뭐 이런 너무 뭐랄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처음 해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동안 우리가 하는 어떤 건축 도시 공간에 대한 어떤 이런 계획들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해온 바가 없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볼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뭐 여기 트레이싱지를 하나 대고요. 여러분들 뭐 트레이싱지를 또 따로 사라 이런 얘기 굳이 안 했어요. 근데 원래 계획을 하려면은 여러분 그냥 그림만 보통 그리니까 필요가 없지만, 계획을 하려면 원래 트레이싱지를 반드시 이제 대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모듈을 한번 연장을 해볼까요? 대충 그립니다. 그냥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모듈 자체는 이제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1층만 한번 해볼게요. 이 모듈은 왜 이렇게 크니 갑자기 6.6 나가다가 갑자기 8.4가 나오네. 굉장히 커요. 그리고 갑자기 커지는 모듈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6.6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8.4로 이 모듈만 Y축의 길이가 커져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이쪽 계획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왜냐, 그 모듈에서는 자, 기둥이 갑자기 우리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의 중간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정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교회 예배당에도 가끔 중간에도 이렇게 기둥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복도 같은 데는요, 기둥이 나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뚫려 있는 공간이어야 돼. 그래서 복도를 갖다가 내려면은, 자, 방을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복도를 내려면 여기에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둥이 있고 또 여기에 또 기둥이 있으면은 그거는 너무 이제 과도한 모듈 설계라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 모듈 하나를 길게 내는 거는 실이 하나 나오고 거기에 또 한 3m 정도 가까운 복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그것을 전체를 하나로 이제 모듈로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6.6 되는 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방으로 쓰는 공간들이고, 갑자기 그런 어떤 계획에서 8.4, 뭐 9.1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복도가 들어가는 모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번 계획을 해볼까? 8모듈만 여러분들에게 최소 8모듈만 하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전체를 꽉 채우면은 몇 모듈이 되겠나? 4, 32, 12모듈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 뭐 이런데 다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할까봐 딱 8모듈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잡으면 대략, 자, 들어가서 좌우가 사실은 완전히
비대칭적으로 되는 어떤 그런 동선 계획은 조금 그래요. 말하자면 가다가 여기선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가다가 또 이쪽으로 복도가 나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불합리하고 좀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마 복도를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쪽에 복도가 나는 걸로 이제 계획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럼 뭐 계획이란 게 끝났네. 뭐 딱히 계획이랄 게 없죠. 그러면 이제 방이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대략 8개의 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복도가 이렇게 길어지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접근성이 떨어진 이런 방들은, 사실은 이제 대피 동선이라든가 갑자기 화재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로 가는 계단을 또 만들어 놓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외부로 나가는 문도 보통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연문이 되겠죠, 연문. 그런 경우, 그렇고 또 끄트머리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뭐 계단을 하나 놓는다고 하더라도 긴 복도에는 끄트머리에 또 계단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여기가 막힌 복도가 아니라 다른 층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화장실이 이쪽에 없었으니까 화장실 하나 넣을 텐데 화장실을 어디다 넣을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계획을 시켜놓으면 이런 데다 또 넣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다 넣냐 그랬더니만 급한 사람 빨리 가라고요. 그러는데 자, 급한 사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로비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으면은 편하겠지만 그거는 외부인들을 위해서 편한 거고 실제 사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공간들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공간들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 아니야. 돈이 되는 공간이지. 그런 것들을 화장실로 낭비하고 싶진 않죠.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끄트머리가 좋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4번을 좀 화장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화장실 패턴 있죠. 뭐 남, 여 해가지고 이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는 어디로 갈까? 코어는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갔을 때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나 계단실 어디서 찾습니까?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비에 바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 이 큰 건물이다. 그리고 맞은편에 코어가 있으면 원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비로 들어가서 보이는 쪽에 있으면 좋아. 하지만 거기는 지금 건물이 이미 끝나는 곳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미 쓰고 있고 하니까 대략 여기가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이만큼이 이제 방풍실하고 면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동선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를 하는 게 좋을 거고 여기로 가는 경우에도 자, 굳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게 봤을 때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계단을 넣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코어가 되고 나머지 뭐 2, 3, 5, 6, 7, 8 숫자를 다시 바꿔서 1, 2, 3, 4, 5, 6 크게 봐서는 이제 6개의 공간이 남고 근데 여기도 이제 계단실이 또 하나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여기는 뭐 절반짜리 조그만 공간밖에 안 남겠네. 그래서 뭐 5개의 작은 방과 또 하나의 조그만 실이 남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공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는 이 공간을 통으로 쓸지 어떨지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뭐 마음이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귀찮으니까 좀 이런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통으로 쓰고요. 여기를 통으로 써서 일종의 어떤 휴게 라운지라는 건 이렇게 유리문 열고 들어가서 카페처럼 돼 있고 그 앞에 커피 머신도 있고 뭐 정수기도 있고 실제로 그 안에 매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스낵바 정도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자, 미안합니다. 이만큼이 개방 공간이야. 이만큼이 개방 뻥 뚫렸어. 여기에 벽도 없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만큼이 이제 매점 공간인데 스낵바를 해가지고 매점 공간이고 그 사이에 이제 약간 매매한 테이블이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귀찮으니까
말도 안 되긴 하지만 3, 4, 5, 6을 다 통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개방형, 일종의 개방되어 있는 개방형 다목적 홀. 다목적 홀은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할 때 이벤트도 이렇게 수용하고 필요할 때 여러 가지 기능으로 그때그때 유도리 있게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1층과 2층이 이렇게 상하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세로로 세워놨어요. 자, 1층만 한번 해볼 텐데 2층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층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심선을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기둥 두께를 그리고 있어요. 이전 그림에 했던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모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기둥을 기준으로 중심선과 외곽에 있는 가선 정도를 이제 그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너무 얇게 했다. 자, 됐으니까 이제 기둥을 아까 얘기했지만 요 영역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아마 뭐 바깥에 있는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시설 이런 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너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둥을 그렸고요. 골치 아픈 부분부터 먼저 그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원래는 요만큼 이제 복도로 가야 되는 공간이겠죠. 요만큼이. 그런데 복도가 지금 내가 하는 거는 휴게 라운지도 그렇고 개방형 다목적 홀도 그렇고 벽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도하고 여기 실하고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여기 해칭은 쳐주진 않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복도는 복도인 셈이에요. 자, 복도 끝에 있는 일단 계단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계단은 적당하게 계단의 전체 공간의 너비 같은 경우는 약 3m, 뭐 한 3m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하고요.
계단실부터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위기를 보니까 아마 전면은 이렇게 벽으로 쫙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전면이 주로 이제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는 두 선, 짧고 날카롭고 얇게. 그런 선은 좀 빨리 이렇게 그어야 돼요. 빨리. 살짝 돌리면서 빨리. 이쪽 벽은 콘크리트로 그냥 쳐버립시다. 대략 한 치수선, 인면선 정도를 해가지고 저서 딱 막아버립시다. 위도 막아버리죠. 뭐 귀찮은데. 자, 다 됐죠? 그 다음에 전면 유리인데 통유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씩 이렇게 한 대략 한 2m 정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끊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라는 게 전면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지금 폭이 6m가 넘어가니까 사이사이에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프레임을 뭐 별건 아니고 이렇게 짧은 두 선으로 대략 넣어주고 그러면 여기에 프레임이 들어가는 전면 유리창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계단을 완성을 안 했네. 계단 가운데 난간 넣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어디서 올라가게 할까? 자, 이건 여기서 올라가도 잠깐만. 왼쪽에서 방향 꼭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표현하는 방식이겠죠. 2층으로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고 내려오는 걸 표현해 줘야 돼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U라고 써놓고 이 건물에 지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D는 써놓지 않겠습니다. D는 써놓지 않고 그냥 U만 있고 지하층은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실 없다고 가정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정도까지만 그려줘야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화살표가 닿는 데까지만 그려주고 그건 이제 2층에 있는 계단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만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이제 코어를 표현해 볼까요? 코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 로비 바로 옆에 있는 계단은 너무 좁으면 안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로비에서 올라가는 계단실인데 그 계단실이 딱 3m로 되어 있으면 좀 사람들의 로비에 북적북적 하던 사람들이 올라가는 폭으로는 좀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한 2m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한 1.8m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한 1.8, 그 다음에 나머지니까 한 4.4 정도로 해가지고 계단폭을 좀 이렇게 충분히 크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자, 여기도 뭐 다운은 없는 거니까 U만 써놓고요. U.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살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운은 없으면 여기는 이제 사실 지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만 딱 그리기 불편하니까 그냥 다 그렸어요. 자, 그냥 그렇게 된다고 뭐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다시 또 벽이 있으니까 쪼개고요. 여기다 엘리베이터 그려놓겠습니다. 엘리베이터실 같은 경우에는 자,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정사각형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어지고 그러면 이 뒤에는 공백이 생겨요. 그럼 공백은 그냥 공백으로 놔두는 걸까? 아니죠. 건물 내부에 이제 아래 위로 통하는 샤프트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래 위로 통하는 그런 이제 샤프트로 놓도록 하고, 그건 뭐 다른 또 설비를 이용해서 쓰는 공간들이 되겠죠. 자, 요 안에 엘리베이터 박스를 넣습니다. 일단은 자, 가늘게 두 선 그리고 엘리베이터 박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설비 추 대충 세 선을 그리고, 오늘따라 손이 잘 안 되네. 이게 손이 그냥 굳어가지고 안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여긴 아래 위에 뚫려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아래 뚫려 있는 공간을 이렇게 평면도에서 보통 사각형을 쳐가지고 아래 위에 뚫려 있음 이렇게 표현하기 마련이에요. 자, 이쪽 벽을 이제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벽을 막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좀 미리미리 쓰고 헷갈리기 전에 이 L, 그 다음에 여기는 P, 파이프 덕트, 파이프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파이프 전용 공간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동선이 완성됐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딱히 더 할 것도 없어. 요거 아니고 화장실을 안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 자, 절반 나눈 선으로 미안합니다. 갑자기 목이 그냥 따갑네. 이번엔 좀 특이하게 화장실이 이제 복도에서 사실은 화장실이 바로 면하게 되면 그 완충이 없으면은 조금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복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릴 수도 있고 약간 사생활 침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요만큼 여유 공간을 두고 여기저기가 이제 남녀 화장실이 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하냐. 요만큼이 일단은, 자, 요만큼이 들어가는 벽이야. 벽이고, 그 다음에 자, 그걸 또 다시 절반 정도로 나눠서 이제 개인용 변기가 들어가는 방, 그것들을 한 3개 정도 만들고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지금 밖에 따로 두지 않았으니까 요 안에 조금 큰 개인용 화장실을 하나 둬서, 나머지 거보다는 좀 하나가 크죠. 이렇게 돼서 그거를 이제 장애인용 전용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공간은 여러분 지난번에 한 거 있죠. 세면대 들어가고. 네, 여러분 몰랐던 진실이지만 세면대 거울 뒤에가 실제로는 아래가 뻥 뚫려 있는, 역시 여기서 PD 공간과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아래에 뚫려 있는 일종의 공동이라고 그랬죠. 건물에 뻥 뚫려 있는 그 부분, 그거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레이아웃. 그 다음에 남자 쪽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화장실은요, 바깥쪽이 조금 더 프라이버시가 좋죠. 그래서 그런 경우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좀 더 좋은 쪽을 여성용으로 배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남성용 화장실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조그만한 거 이런 거 그릴 때는 사람이 되게 쫌생이가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축적이 조그만 그림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변기문이나 이런 건 뭐 귀찮으니까 조금 표현하지 않고요. 자, 벽을 튼튼하게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얇은 벽들이잖아요. 시멘트 벽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보통
가늘고 날카로운 선 두 개로. 여러분 아마 가늘고 날카로운 선이라는 의미를 모를 텐데, 여러분 이게 쭉 이렇게 돌리면서 가면요, 이게 암만 날카로운 선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돌리더라도요, 빨리 그으면은 어차피 돌리는 효과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천천히 그으려면 그으면서 계속 돌려야 되죠, 이렇게. 그럼 상당히 많이 돌아가. 그런데 빠르고 날카롭게 치면요, 이미 뭐 돌릴 시간도 별로 없어. 요만큼만 돌리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만 돌려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조금 돌리는 속도하고 느낌을 빠르게 하면 날카로운 선이 나와요. 그러면서 힘을 살짝 빼면 뺄수록 이제 날카롭고 가늘고, 그러면서도 이제 분명하게 보이기는 하는 그런 선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직 연습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들이 이제 뭐 나쁜 건 아닌데, 좀 이게 날카로운 선들이 필요할 때 있죠. 유리창을 그리거나 아니면 얇은 얇은 어떻게 보면 그 판넬로 돼 있는 벽 같은 거, 그런 걸 일단 얇은 두 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 선이나 아니면 다른 벽을 그리는 선이나 이 느낌이 비슷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살짝 돌리면서 이제 빠르게 진행하는 이런 날카로운 선들, 그런 것들 한번 연습해 보면 좋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평면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고 벽들을 만들고, 까먹기 전에 이제 화장실 중에 장애인 전용은 H를 써놓도록 합시다. H.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파이프 덕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PD라고 써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면대는 두 개를 배치를 할까요? 됐죠. 그 다음에 개방형으로 놔둬도 되긴 하는데, 조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문을 만듭시다. 까짓거. 화장실 문은 안으로 열고 들어가는 거는 좀 곤란해요. 바깥으로 열고 나오게 해야지 암만 해도 프라이버시가 좀 더 보장이 되겠죠. 자, 자잘한 벽선 이런 것들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살짝 연결. 두 개 문이 만들어졌죠. 화장실 됐죠. 화장실도 그러니까 요만큼은 개방 공간인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네. 이만큼이 개방되어 있는 공간인데, 다만 잠정적으로 여기는 복도, 그러니까 잠정적인 복도 공간이니까 여기에는 뭐라 어떻게 할까? 점선을 이런 데는 쳐야죠. 점선은 얇은 해칭선들이 여러 개. 점 찍는 게 점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도 잘 안 된다 이게. 이런 것들은 손에 늘 익어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손에 익기 좀 쉽지가 않네. 자, 위에도 점선.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공간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공간에 벽은 없다라고 하지만 영역성은 있는 거죠. 그 영역성을 좀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체가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해칭선으로 이렇게 사선을 쳐줄까? 여기도. 자, 뭐 딱히 더 할 것도 없이 그냥 돼버렸네. 글씨만 써놓으면 되는 거죠, 이제. 아, 여기 참, 여기가 이쪽을 매점 스낵바로 하고, 스낵바 판매대가 이렇게 있겠죠. 판매대를 지금 위에서 본 그림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판매되고, 여기엔 또 직원이 따로 있으니까 직원을 위한 어떤 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또 만들어 줍시다. 뭐 거기도 암만 작아도 문은 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닫아줘야 되겠네. 어차피 직원들이 쓰는 물품들이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려있는 공간은 여기만 열려있는 공간이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진하게 그려줄게요. 어우, 지저분하다. 자, 그럼 이제 계획이 다 된 셈이니까 그림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레터링만 하면 되겠네. 레터링 하는 빨랫줄을 이제 긋고요. 화장실에도 써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 공간이 뭔지만 우리가 써주면 계획 끝. 여기가 뭘 한다라고 그랬지 내가? 아, 참, 휴게 라운지. 휴게가 또 강아지 개자를 썼냐? 또 오타가 나왔어요. 오타가. 사실 스낵바라기보다는 매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매점. 그 다음 화장실이고 여 썼고요. 밑에는 그냥 몽창 열어놓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방형 다목적 홀. 보통 이런 경우는 OBS 바로 통하게 되기 때문에 뭐 전시관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방형 다목적 홀 이렇게 썼고요. 뭐 딱히 계획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끝나버렸네. 자, 요런 정도로 해서 결국 하나 둘 셋 넷 모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저는 뭐 계획을 했다라기보다는 8모듈을 그린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방들은 그냥 다 합해가지고 크게 봐서 2개의 영역으로 휴게 라운지, 개방형 다목적 홀 이 2개만으로 쓰이게 그냥 굉장히 널널하고 무책임한 계획을 했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이 실드를 쪼개서 쓸 땐 자기들이 또 벽을 세우면 돼. 그 벽은 힘을 받는 벽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석고보도 넣고 그런 정도 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우면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건물에서 벽은 힘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오해를 하는데, 기둥이 모든 힘을 받쳐요 보통. 웬만한 어떤 건물의 콘크리트 구조에서는요. 그 다음에 벽은 위에서 내려오는 무게를 받는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둥이 나 있으면요, 벽은 언제든지 새로 세우면 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예전에 지진 났을 때 필로티 구조 있잖아요. 필로티 구조라는 건 1층이 벽이 없고요, 기둥만 있는. 그러면서 1층이 이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물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좀 기우뚱하고 그러니까 저거 봐라, 벽을 안 만들고 기둥만 만들었기 때문에 건물이 약한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벽식 구조라는 게 있어요. 벽식 구조. 벽식 구조라는 건 벽이 힘을 받치는 거고, 일반적인 이런 어떤 오피스라든가 뭐 대부분의 이런 RC, 그러니까 레인포스드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요, 기둥이 모든 하중을 받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 그려놓은 순간 우리는 벽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외벽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힘을 받아? 전면 유리벽인데, 그렇죠? 전면 유리벽. 전면 유리벽이 여기서 다 이렇게 시야가 바깥으로 향하죠, 이렇게. 근데 상관없어요. 기둥이 힘을 다 받기 때문에 유리로만 다 둘러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벽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통으로 써도 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쪼개도 되고, 전혀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통으로 이렇게 쓰게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 1층과 2층이 또 꼭 같을 필요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1층에는 여기를 왜 비워놨을까? 뭐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주차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주차칸이 이렇게 2 곱하기 2.3 곱하기 5니까 주차칸이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주차칸을 넣고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주차하는 1층을 주차장으로 썼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그럼 2층 같은 경우 굳이 여기를 비워놔야 될까? 2층은 이렇게 그냥 전체를 다 계획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는 비어 있고 위에는 다시 건물로 올라가 있는 요런 거를 이제 필로티 구조. 그러니까 밑에 기둥이 나 있으면 필로티 구조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그냥 테라스 구조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층과 2층의 평면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 1층에는 비어놨다가 2층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죠. 1층에 있었는데 2층에 사라지는 경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계단식 건물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공간 계획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어차피 이거는 제도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획이 잘했다 못했다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공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한번 희한한 생각을 한번 펼쳐보라 이런 말씀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지 어렵지 않죠? 예, 수고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